안에 저희가 안에 필기하게끔 노트를 준비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입안은 6주 동안 운세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저희가 운세 반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장사 자락입니다. 장사 자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 자락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느 공간에서 물건을 파는 거를 장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운세 보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합격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승진해요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죠? 보통 몫이 좋아야 된다, 뭐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에서 무엇으로 찾아서 통변을 할지 오늘 어떻게 볼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몫이 좋아야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출하절은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목생화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되면 장사하실 때 몫이 좋은 곳을 자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이에요. 그리고 추동절생은 금생수가 돼야 되죠.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 추동절생은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금생수라는 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장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는 그러면 재생관 내야지 남들 보기에 좋은 몫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몫이 나쁜 곳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죠. 몫이 안 좋으려면 딴 거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 글자가 상생이 잘 안 됐을 때를 찾는 거니까 춘화절생은 목생화가 잘 안 되면 목생화가 승목으로 있게 되면 목생화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남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춘화절생 얘기예요. 그리고 추동절생은 금생수가 잘 안 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가 그 역할을 하고 화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가 토가 지나치거나 미약하게 되면 그 장소의 외관이 좀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화가 잘못되면 화도 지나치거나 부족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안에 그 장소의 내실이라 그러죠. 안이 조금 불안하거나 부실해 보입니다. 노후된 건물보다는 토라는 게 우리가 장소적으로 토가 허약하거나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외관이잖아요. 가기 전에 진입로 같은 게 불안해. 왜 여기 오다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마트 하나가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계단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계단 하나, 여기 계단 두 개, 세 개 이래요. 그럼 마트인데 이렇게 누가 계단을 두세 개씩 높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죠. 이런 것들이 토가 잘못됐을 때 그런 몫으로 장소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약간의 외형으로 뭐라 그러죠? 건물 자체가 좀 끼우뚱해 보인다든지 실질적으로 끼우뚱하지도 않는데 그런 이미지를 주는 느낌의 공간들이 있어요. 간판도 끼울 수 있고 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가 이렇게 잘못되면 금생수가 그러면 뭐예요? 일단 잘못됐으니까 거기가 편안하거나 안전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계단식이면 볼 때 느낌이 어때요? 올라가다 넘어지지 않을까? 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 화가 또 부실하게 되면 내부가 불안해요. 이때 화가 지나치게 되면 훤히 보이기는 하는데 금생수잖아요. 그래서 좀 어수선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안에 들어갔는데 훤히 보인다. 그러니까 금생수라는 거는 훤히 보여야 돼요.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보시게 되면 물건이 여기저기 있어서 좀 어수선한 느낌, 정리정돈이 좀 안 된 느낌이 드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금생수의 몫에서 잘못될 때 화가 잘못되는 경우는 이제 화가 지나친 경우와 화가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들어가면 왜 왔는데 어디 들어갔는데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갔는데 오싹한데 이런 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죠? 그런 분들은 화가 너무 지나치게 약한 거예요. 으슬으슬하고 좀 음산한 기분 느끼는 데 있잖아요. 그럼 육신으로는 쟁제가 되면 좋은 몫으로 일단 장사 자리를 잡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쉬우시죠? 그러면 이러한 목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목생화는 승목이 됐을 때 어두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얘는 금극목을 해줘야 됩니다. 금극목을 해주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개선을 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다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금생수가 잘못됐을 때는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화가 허약해 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운에서 왕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갑자기 동네가 밝아져요. 안 달아주던 막 전등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육신에서는 쟁제한 거를 재생관을 통해서 거리가 좋아지는 지금 표현하신 그리고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갑자기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 볼 때 팔자를 보실 때 이 사람이 몫을 중요시하는 영인지 그쵸? 서비스 중요시하는 영인지 친절을 중요시하는 영인지부터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몫에 대해서 목생화가 잘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몫이 좋은 곳을 차지하실 수 있죠. 그런 데로 찾아가세요. 남들 눈에 잘 띄는 곳으로. 금생수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목하고 상관없이 장사 무조건 방해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관 중심으로 이걸 살피셔야 됩니다. 벌이 활동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 생재가 그 역할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 잘못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상관 생재 유형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얘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일단 얘가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가 있겠어요? 상관, 경관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징될 때. 제극인이 아닌 상징되는 게 있죠. 이 두 경우가 목하고 상관없이 장사를 잘못되게 하는 요소를 만듭니다. 상관생재하고 있는데 상관경관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내가 가게를 냈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말아요. 오다가 기웃기웃 밖에서 기웃기웃 하다가 옆집으로 가는 경우 있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물건을 만지다가 만지기만 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저 생재의 상관 경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심한 경우가 뭐냐면은 저 상관 경관의 가장 심한 경우는 내 집 앞에 갑자기 도로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길이 끊기죠.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사간 것도 끊긴 의미고 내 앞에 집 앞에 공사를 해서 길이 끊기는 것도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공사하면 글로 안 오고 피해가죠. 그것도 하나의 상관 경관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상관생죄에서 제극인에 대해서 그 인성이 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관이라는 게 결국은 원래 상관생재 장사 유형은 얘가 제극인에서 상관을 살려야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견관해서 인이 보호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봉은사 갔다 오니까 거기 앞에 지하철을 몇 년 공사한대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피해가 있으시겠죠. 느닷없이 하수구 공사도 하고요. 요새는 전선 같은 거 매립하잖아요. 매립 공사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럴 때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디 납품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가서 회의만 열심히 하고 계약 성사가 안 돼요. 타관에 가까운 타관?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나요? 관이 상관에 상관생제를 해야 되는데 경관을 했으니까
지금 거리 활동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 여건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외부적 여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상관, 경관, 운에 오시게 되면 외부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통번을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변형이니까 어떤 거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원유님 말한 간판, 그리고 유리 썬팅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공사하는 운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지나치면 상관을 극하죠. 이거는 내부 문제예요. 얘는 외의 문제고 얘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장사가 손님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따지면 내부 인테리어죠. 그쵸? 그리고 맛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내부적인 문제죠. 종업원 문제나 이런 거는 종업원 문제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경관.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다라고 딱 특정 지어주면 안 되는 게 명리학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외로 구분하게 되면 홀이 외면 주방이 내잖아요. 근데 홀 전체를 내로 봤을 때는 홀 밖에 있는 게 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운에 오시게 되면 내를 바꿔야 돼요. 내부 인테리어 바꾸는 건지 외부 인테리어 바꾸는 건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부 인테리어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맛도 변했으니까. 뭐죠?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레시피도 바꾸고. 이런 것도 이제 요운에서 하셔야 될 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관, 경관이 됐을 때는 재생관이 돼야지 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상진됐을 때는 재극인이 돼야지 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운에 와야지 해결이 됩니다. 상관생지에서 위치 선점을 잘하려면 재성이 천간에 떠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장사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까지는 안 보시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때는 안 어려워요. 왜냐면 알고 있는 육신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냐의 문제거든요. 상관생제로 장사하시는 분의 유형은 이렇게 운에 따라서 내부나 외부를 바꾸거나 외부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관생제에 재극인 됐는데 내라 그랬으니까 꼭 안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충미충이다. 그럼 뭐예요? 내부 하수구 같은 거 고장 나거든요.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오행해서 더 첨가하시면 돼요. 충미충하고 만약에 진술충이면 충미충에 비해서는 외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덕 같은데 바꾼다든지 이런 중간 저희 지금 사무실 보시면 저 칸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교체한다든지. 그래서 간략하게는 해드리지만 본인들이 공부하신 거를 오행적 요소에 여기다가 같이 첨가하시게 되면 본인만의 하나의 이런 노트를 만드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5번째가 장사하는 사람도 인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 인기는 육신에서 찾을 거예요. 오행에서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재생관이 되면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인기만 좋아야 돼요? 인기에 따른 실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인성이 일가는 생하는 거 찾지 마시고요. 실력이 없다 소리만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재극인을 안 당하면 실력 없다 소리는 안 들으십니다. 만약에 인성이 일가는 생에서 실력이 높은 건 단가가 비싸요. 그거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일반적인 장사를 보시는 거거든요. 재극인만 안 당해도 실력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인기도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단골이 생기겠죠. 그래서 재극인은 안 당했는데 쟁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은 있는데 인기가 없겠죠. 이런 것도 좀 비교해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분의 인기, 사장님의 인기는 재생관에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인기에 따른 실력. 이거는 제격인이 안 된 걸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꾸준한 단골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하실 때 참조하실 게 있죠. 정화일관은 견갑으로 제극인이 돼야지 실력이 늘어나죠. 오행적 특성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거는 좀 다르겠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만 인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봐야 되겠죠. 서비스를 크게 두 개로 나눠봤거든요. 직원 서비스와 그다음에 시설 서비스. 내가 사람을 고용했을 때 나의 직원이 손님들한테 이쁘게 보이려면 비겁이 식상을 생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시면 종업원 고르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비겁이 양간인 게 좋겠어요? 음간인 게 좋겠습니까? 그쵸. 비겁이 양간이어야지 식상을 잘 생하기 때문에 비겁이 양간이어야지 종업원이 와서 손님이 올 때도 손님이 이쁘게 봐요, 일단. 그리고 그 종업원 자체도 나가서 일단 웃는 인상으로 맞이하고. 음간일 경우에는 웃겠어요? 찡그리겠어요? 쭈삣쭈삣? 잘하면 나보다 일 잘하는 직원이 더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사하기니까 점원 형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분야별로도 만약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에요. 비겁이 식상을 잘 생하면 거기서는 잘 웃어주고 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 돼요. 일 잘하는 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태에 따라서 그 모양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룸사롱에서 마담을 구해요. 그럼 뭐예요? 첫째 조건이. 이뻐야죠. 그렇죠. 그럼 비겁이 식상을 생해야지 이쁜 마담이 옵니다. 배우셨잖아요. 육신에서 비겁이 식상을 잘 생해야지 내 일꾼이 나보다 일 잘하는 거 배우셨죠. 이거를 그대로 장사 적용하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근으로 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그는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해석해 보세요. 근으로 식상을 생하고 비겁도 식상을 잘 생해요. 그럼 나도 가서 친절하게 대응하고 내 종업원도 친절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간이 음간이면 쭈삣거리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음간이어도 신인 배합이 돼 있다거나 을병 배합 돼 되어 있으면 다르죠. 뒤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앞에서는 스마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식상이 아예 없으면. 그럼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을목이 정하거나 신금이 계시면 손님이 왔는데 애가 희마리가 없겠죠. 힘들어서 가끔 빠지기도 하겠죠. 네. 속 썩이는 직원 두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요새는 시설 서비스라는 것도 있죠. 뭐 조명,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시설 서비스는 뭐냐면은 그 공간에 그 공간답게 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수집을 한다 그러면 국수집답게 공간을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맛도 좋아야 되죠. 이 균형을 어디서 찾느냐면 인성과 식상의 균형에서 찾으시면 돼요. 인성하고 식상의 균형이 맞으면 그 장소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커피숍은 커피숍다워야 되죠. 커피숍이 국수집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균형이 맞으면 뭐 우리가 크게 볼 일은 없겠지만 거의 다 불균형하겠죠. 그래서 인성이 식상보다 왕하게 되면 거기는 시설 위주겠어요? 실력 위주겠어요? 실력 위주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국수집은 맛있는데 장소 허름한 거. 한동안 양평에 유명한 국수집이 있었어요. 하우스 국수집. 시설 허름하잖아요. 근데 맛 때문에 가죠. 근데 여기서 인성이 식상을 상진시킨 경우에는 이 세 장에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상진시켰다 그러면 상진이나 도식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맛이나 실력이 아니라 자기 위주, 사장님 위주의 공간이 돼버려요. 같은 불편함인데 달라요. 사장님 놀이터냐, 맛은 있는데 시설이 엉망이냐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식사원에 오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시설 개편하겠죠. 편의시설 개편을 하니까 양평에서 국수집 하우스에서 하다가 식사원도에 뭐예요? 건물 바꾸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꾸는 게 전체적인 걸 바꾸냐 아니면 뭐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 되고 오늘은 장사 잘하기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성보다 식상이 왕하면 실력 없는데 시설은 좋은 곳, 그쵸? 맛은 없는데 인테리어 완빵인 곳.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안 가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가더라고요. 일단 인스타 때문에. 한 번 정도, 그쵸? 가고 다시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운에 와야지 자기 뭐를 해요? 실력 업데이트,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물건 업데이트라든지 맛 업데이트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거의 업데이트 안 하시고 그만둘 확률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몫에 대해서 그쵸? 4가지 정도 살펴봤고 그죠? 서비스에 대해서 그곳의 실력, 인기, 그 다음에 종업원, 그 다음에 시설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면 장사의 최고는 뭐죠? 친절입니다. 그러면 그 사주가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살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약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 제약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하고 제가 약하면 식상으로 식상생재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제가 나한테 오늘 손님입니다. 그럼 가서 무엇을 도와줄지 이렇게 친밀하게 은근하게 가서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이 신앙 제약이 식상생재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굉장히 배려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배려적 친절이 신앙 제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약 관항이 있죠. 그럼 이제 반이라는 고객을 내가 유치하고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은 스마일이죠. 얼굴에 미소 연습을 하고 그에 따른 손님을 꽉 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노력은 재성이나 인성 뭐 이런 것만 아니야, 이 사람 자체가 그래요.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이 관을 잡아야 살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게 표현하면 삐끼라는 표현도 하는데 일단은 미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배려 속에 미소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 배려 속에. 1번은 좀 더 내가 여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를 친절한 거고 내가 이거는 살기 약간의 위해서 생존적인 생존적 서비스가 친절이 들어가 있죠. 차이 느끼시겠죠? 네. 그럼 요 속에서 어떤 얼굴의 미소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불친절을 찾으셔야 됩니다. 얘 반대되는 게 뭐죠? 신태왕. 신약 관악에 반대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신태왕으로 찾으셔야 되고, 얘가 재성 기준이니까 제다 신약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다 신약은 손님한테 뭐 필요하세요? 물어보는 게 자기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어. 이걸 강조하는 말투예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듣다 보면 지편하려고 하네 이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제다 신약의 장사 유형에서 불친절에 속하게 됩니다. 설명은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배려라는 게 설명 많이 안 하죠? 한마디 했는데도 푸근함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얘는 말이 많겠죠? 네. 그래서 캐치를 당하는 거예요. 신약 관양의 반대 신태왕. 얘는 손님이 오시면 벌떡 일어서겠어요? 의자에 앉아 계시겠어요?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뭐예요? 눈은 몰고루나 계속 따라가고 있죠. 그럼 손님이 무슨 느낌이 들어요? 감시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불편하죠, 굉장히. 근데 요 속에서 친절과 불친절을 찾으시니까 직원을 뽑으실 때 이런 유형을 뽑으면 안 되시겠죠? 이런 유형을 뽑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직원 유형 지금 2개 나오고 아까 비겁이 식상생활 때 3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직원 잘 뽑기는 뭐예요? 비겁이
식상을 잘 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 제약하거나 신앙 간약하신 분을 직원으로 뽑으셔야지 장사가 잘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중에 실력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상, 생재가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한다니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의미 실력 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의 실력은 뭐예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좋은 건 장사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이키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 가서 팔아야지 잘 팔릴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매장에서 팔아야 되고, 그쵸? 도심에서 팔아야 인기가 있죠. 예를 들고서 나이키가 보통 요새 10만 원 넘죠? 네. 그거를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시골 장터에 가서 팔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런 게 이제 일간의 인성을 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것, 작전을 짤 줄 아는 게 인성의 일간을 생하는 겁니다. 작전, 전략, 계획.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식상이 생재를 해야지 얘는 이제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일간을 생 안 하고 식상 생재만 내면 물건은 좋은데 머리는 안 굴려요. 그럼 몸이 고단해지십니다. 한동안 우리 야외에 나가서 토종닭 먹는 거 유행했었던 거 아시죠? 요즘은 옛날보다 덜 하는데 서울 외곽 지역에 가면 왜 그 토종닭 길러서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인성을 생하면 무슨 머리를 쓸 줄 아냐면 손님이 주말에는 엄청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 토종닭이 정말 토종닭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기르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잡는 척 하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서는 뭐예요? 빼돌리고 냉동고에서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인성이 일간 생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토종닭 정말 넓은 데서 키워서 열심히 파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장사는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보다는 내가 오는 손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인성이 없으면 닭 열심히 그 자리에서 다 털 뽑고 장인 장애인이네, 진짜. 네. 이런 것들을 요새 가끔 시장 같은 데 나가보세요. 장사할 때 어떤 형태로들 하시나 하시게 되면은 그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요새는 김도 팔잖아요. 구워서. 옛날에는 그거 잘 안 해서 옛날 어저신 분들은 집에서 구워 먹는 분들 알잖아요. 근데 김도 요새는 그 앞에서 뭐예요? 보여주잖아요. 그쵸? 근데 인성이 일간을 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뒤에서 굽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둬야냐면 보니까 무슨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 그러니까 요새 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이온 같은 거 나온다 그러죠. 그 김에 영양을 풍부하게 하고 그런 머리를 시대에 따라서 쓸 줄 아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한 닭 장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머리가 돌아가야지 물건도 잘 팔리고 나도 힘이 덜 들고 그런 김 장사 하시는 분 나중에 뭐예요? 그 김 특허내잖아요. 요새는 특허라는 게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장사할 때 그럼 저런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굴리시는 사장님, 머리 못 굴려서 몸이 힘드신 사장님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허까지 가려면 그래도 제극인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식상생재랑 이게 어우러져야 특허까지 갈 수 그렇죠. 있죠. 예. 옛날에는 인성이 일간을 생했어도 특허권 잘 안 냈어요. 네. 지금 이제 시대 변화 때문에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리는 재밌는 게 시대의 상이 항상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 거에서 손님이나 고객이 어디서 많이 나왔죠? 재나 간에서 많이 나왔죠? 네, 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도 손님을 좀 찾아봅시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파는데 납품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식정관, 상관평관, 합살. 거기서도 이제 관살이 손님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사용신 아시죠? 요새는 이제 인을 양인으로 쓰지만 옛날에 편인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걔네들이 재화가 되면 어떤 손님이냐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는 고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상간페인, 식신제살, 그 다음에 편제, 편인, 그 다음에 겁제, 관살, 재화. 손님 유형이 좀 다르죠. 네. 물건을 납품하는 유형과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오는 손님이 다릅니다. 심리 상담, 아픈 몸을 치유해 주세요. 뭐 이런. 그렇죠. 흉한 걸 해결해달라고 오는 손님들인 거죠. 어려운 거 해결해주세요. 저 아파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야죠. 저 세금 걸렸어요. 어디 가요?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게 이제 고객이 되려면 재화를 하시면 그들이 나한테 고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상관, 겁제, 편인, 편관이 나한테 고객이 되려면 얘들을 재화해라. 그리고 오행으로 손님 보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리에서 목을 사람으로 많이 취급을 하죠. 네. 그래서 을목이 살아있으면 손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자라서 성장해야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많이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알. 얘는 장소가 좋아서 찾아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제가 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장소가 습하니까 손님이 왔는데 누가 온 거예요? 진상이 오신 겁니다. 이거 연애운에도. 그렇죠. 누구 만났어요? 진상 만난 거야, 이제.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더 둘러붙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수, 나 힘들어. 물 있는 데 가고 싶어. 계곡도 찾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의 야외적 요소죠. 네. 야외에 뭘 차렸어요.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유형은 약간의 뭐가 좋냐면 뷰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간목이 있어야지 손님이 옵니다. 만약 간목이 없어요. 뷰 좋은데 자리 잡았는데 나만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음이란 글자로 생각을 하세요. 똑같이 휴식을 취하러 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약간의 음이라는 건 인공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항상. 그러면은 그 뭐죠? 쉬러 요새는 모두가 막 놀이기구 타러 가죠. 이런 인공적인 시설물이 있는 곳에서 장사가 잘 되시려면 여기도 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목이 없으면 시설물 만들어 놨더니 누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행적 요소는 약간의 그냥 덤으로 보세요. 약간 뭐 같아요? 목이 살아있고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가 을이고 밑에가 갑일 것 같은데 안 돼. 네. 그래서 음이라는 인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에 거는 그에 비해서 천연적인 거. 거기다 해봐요. 무게, 무자, 무게니까 일단 장소적 좋은 곳을 원하죠. 네. 근데 자수까지 하면 답답하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경금으로 금생수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밑에 거는 물이 쫄쫄쫄 흐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아야 돼요? 시설이 더 좋아야죠. 근데 복이 없으면 누구만 좋다고요? 본인만 좋은 거예요. 손님 안 옵니다. 이렇게 10가지로 대략적인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잘하기에서 이걸 또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했을 때 무엇인가 형태가 있는 장사 유형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를 더 첨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들 있으실까요? 많지 않죠?